이런 복합적 감정을 잘 인지시킬수록 마음 정리는 굉장히 어려우며.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상대방이 마음 정리를 다 할까봐 두려워요. 시간 지나 더 편하고 이 선택이 확실해질까봐 불안해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겉으론 아무 감정이 없고 변화가 없던 사람인데 추후 겹지인 또는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니 이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널 다 했냐, 그냥 애써 참는 거지. 힘들지만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알기에 그만하는 게 맞지. 사실 저에게 찾아오는 내담자분들 역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별을 구했는데 그땐 진짜 그만두고 싶었는데 막상 또 지나니까 후회되기도 하고 연락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과 달리 의외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체 그러면 어떨 때 마음 정리가 다 되는 걸까요? 마음 정리를 하는 걸 먼저 아셔야 하는데 명확한 이해를 위해 심리학적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복합적 감정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냥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본능과 느낌을 지칭하는 것이며 나의 사고나 생각, 내가 인지하고 못하고 있을 때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창시자인 빌헬름 분트 역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정 뒤에는 사소하고 순간적 감정 분출이 숨겨져 있다 라고 표현하죠. 이런 순간적 분출에 따라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보통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싫어 라고 자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객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감정이 먼저 개입되고 이유가 성립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만으로 정리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 자체를 일시적으로 숨길 수 있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별 당시 모습으로만 다 믿을 필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늘 영향받고 심하면 감정이 나 자신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척을 하며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괜찮아 보이다가 추후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감정 시스템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데 설렘, 추억, 미련, 그리움, 불안, 행복, 두려움, 초조함, 상실감, 슬픔, 죄책감 등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불안이라는 감정을 보면 불안형 또는 예민형은 그대로 불안을 직접적으로 크게 집중하고 느끼니 이별 당시 많이 힘든 거고, 회피형 또는 거부형은 불안이 느껴지는 순간 억누르고 외면하는 시스템이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니 이별 당시엔 아무것도 못 느끼다가 시간이 흘러서 점점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니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 회피형, 거부형이 주로 하는 말은 시간만 주면 괜찮아지는데 왜 그러냐, 내가 나중에 대화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별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많은 사연을 주고받는데 그걸 분석해보면 대부분 마음 정리가 빨리 되어버리는 경우는 헤어져서 마음 정리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무언가의 행동을 해서 상대 감정이 해소됨에 따라 마음 정리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감정 중 하나인 불안을 떠올리면 누가 더 떠올리고 있나요? 내가 더 강하게 떠올리고 있죠. 상대는 비교적 약할 거고요. 또 예를 들어 추억이라는 감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나요? 더 좋게 남겨두고 있나요? 보통 많이 잡으면 이런 말도 나오죠. 좋은 추억마저 사라지게 만들지 말아달라. 그러니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더 부각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거죠. 이별 구한 사람이든 이별 들은 사람이든 가장 많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그때 왜 그런 심리가 나타났고 어떤 이유에서 행동한 건지를 저에게 물어봅니다. 쉽게 말해 궁금증이죠. 이것 또한 감정작용이죠. 우리는 과거 잘못되거나 의문 들게 만들었던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그렇게 상대가 잠수 타고 연락이 없으면 이별 남녀 모두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런 연락이 서로가 없을 때 비로소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며 호기심, 기대나 긍정 감정 또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 감정을 잘 인지시킬수록 마음 정리는 굉장히 어려우며 몇 가지라도 남겨지게 된다면 마음 정리는 분명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불안, 추억, 궁금증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죠. 이게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대표적인 감정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데 힘이 되었던 감정이라든지 박탈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당당함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고마움이라든지 부성애, 모성애라든지 반전된 모습이 놀람이라든지 등등 많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마음 정리가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감정작용이 1도 없을 때, 아주 큰 잘못이 부정감정이 남아있을 때, 나에 대한 매력적인 모습이 아예 다 사라질 때, 상대 감정을 무시한 채 많이 붙잡을 때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위와 같은 감정작용이 2가지, 3가지 이상 남아있을 때, 상대가 심적 불안도가 높은 사람일 때, 의존성이 큰 사람일 때, 나에 대한 매력적인 모습이 남아있을 때, 잘해줬던 게 많았을 때, 마지막 마무리를 안정적으로 대했을 때,
걱정 마세요. 연애가 짧고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정 정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별 고한 사람이든 마주한 사람이든 말이죠. 물론 서로가 그냥 가볍게 만난 게 아니라 일반적 사랑을 했던 경우를 뜻하죠. 그리고 짝사랑, 썸, 단기 연애를 하다가 끊어져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짝사랑이나 썸은 매력도가 일정 이상 크지 못했거나 상대가 상황적인 요소가 있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면 전 애인과 비교하고 있거나 금전적 요소거나 스트레스거나 불안장애와 같은 그런 것을 뜻하죠. 단기 연애는 제대로 길게 나아가지 못했기에 한켠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전부 마음이 사라져도 다시 내 모습을 정비하고 새롭게 제 유혹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시 닿아서 지금 길게 잘 나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마음 정리에 연연하면 여러분들이 본연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게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의 결론, 마음 정리는 모두 서로에게 힘든 부분이오니 걱정 말고 나부터 추스리고 생각하자. 끝. 이상 이별가 제외의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